증시대담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 보면 반도체가 오르면 반도체 이외의 업종이 조금 부진하고 그리고 반도체가 조금 눌리면 다른 업종들이 상당한 강세를 보이는 하루입니다. 간밤에도 반도체가 좀 부진했습니다. 미증시에서. 물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1%의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엔비디아의 3% 급락 그리고 장 마감 후에 메타의 어떤 실적 가이던스가 좀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는 좀 반도체가 조금 눌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시장이 불안해지는 건 아니고 여타 다른 소외 업종이나 이 업종 찾기 선순환을 좀 진행하는 상황인데 오늘 이 시간은 좀 그동안에 소외되었었던 소비 관련주 주로 엔터와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요. 지난 1년간 전체 기업 회색으로 좀 표시해 놨고요. 화장품과 방송과 엔터테인먼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터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1년 동안 사실 지수가 7% 정도의 수익을 내는 동안 엔터는 무려 15%나 하락을 했고 화장품은 9%의 저조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원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악재, 중국의 소비가 둔화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엔터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죠.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신규 라인업도 부재하고 좀 앨범 판매량도 부진했다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상당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수가 고점에서 조금 눌리는 구간에서 화장품과 엔터주가 바닥을 만들어 가고는 있었습니다만 짙은 파란 선의 화장품은 그래도 반등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방송과 엔터테인먼트는 다시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엔터는 1분기 실적도 보시면은요, 연간 실적이 42%나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도 한 13%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앞서서 1분기에 대한 눈높이를 계속 낮추고 있는 거죠. 이게 13% 연초 위에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고 연간 실적은 무려 40%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때의 주도주였던 엔터주가 정말 어디서 바닥을 찾아야 될지 모르는 국면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소비주지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연초 대비 좀 미미하지만 0.18%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연간 실적은 한 5% 정도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중국에서의 부진을 조금 해소했고 주가에 미리 좀 반영을 했고 지금부터는 중국 이외의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대미향 수출 모멘텀을 조금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역시 중국의 부진이 전체 실적을 좀 잡아먹는다라고 해석을 할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소비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외되어 있었던 부분들은 사실 지금같이 반도체의 부진에서 좀 수급이 빈지 찾기를 통해서 기관들도 2분기 수익을 좀 소위 말해서 슈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노이즈들이 있죠. 엔터부터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으로 넘어가서 대미 수출향 모멘텀이 여전히 유지되는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하이브 등 실적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홍도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증시대담에서 대표적인 소비주인 엔터와 화장품을 둘러싼 이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증시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증시대담입니다. 소비, 엔터와 화장품 얘기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분 모시고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겠죠. 오지우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처음 뵙나요? 네, 처음 뵙습니다. 첫 출연입니다. 그냥 뭐 센터장이 아니라 이제 실제 자기 의견을 네. 네,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좀 약간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하이브가 굉장히 걱정돼요. 아시겠 겁니다. 투자자분들도 최근에 어도어 대표죠. 민희진 대표하고 방시혁 대표 간의 뭐 싸움이다라고 하지만 이 하이 레이블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은 사실 하이브의 지적 재산권이기 때문에 세간의 시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뉴진스와 민희진 대표를 바라보는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질 수밖에 없고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이런 변동성 놓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아무래도 이게 좋은 이슈는 아니죠. 네,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감사건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때까지는 좀 주가 변동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이게 실적과 주가로 봤을 때는 그 영향 자체가 장기적으로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제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하이브는 아시다시피 이제 멀티레이블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도어뿐만 아니고 기존에 모태였던 빅히트 뮤직이라든지 아니면 플레디스, 뭐 KOG, 소스뮤직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레이블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중에 어도어가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약 1,000억 원 정도였는데 하이브 전체 매출에서 비중으로 보면은 5% 내외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하이브가 지금 뉴진스의 예정된 활동을 뭐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취소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 뉴진스가 일단 5월 말에 이제 10개월 만에 국내 컴백이 예정되어 있고요. 6월 달에는 일본의 정식 데뷔와 이제 도쿄돔 팬미팅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2분기에 좀 활동이 집중되고 이때 매출액이 많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미칠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 반등을 기대하는 모멘텀은 언제가 될 거냐면 현재 진행 중인 감사 이슈가 좀 해소되거나 어떻게 해결될 거다라는 방향성이 나오면 조금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세븐틴 같은 아티스트들 컴백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 뭐 예약 판매나 뭐 실제 컴백했을 때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터주가 사실 뭐 그동안에 주가가 올랐었으면은 상당한 변동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사실 뭐 너무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의 어떤 해소가 되면 오히려 반등을 더 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뉴진스의 앨범 판매는 또 팬들이 결정을 하는데 미니진을 좋아한 건 아니니까. 그쵸. 네, 뉴진스를 그렇게. 좋아한 거죠. 네. 저도 뉴진스와 아일리 둘 다 좋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진이 또 제대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이런 그 뭐 아일리 뭐 뉴진스 진의 어떤 제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엔터 업계가 그 동안에 약간 뭐랄까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좀 부재하다든지 아니면 이제 해외 어떤 활동들이 조금 시장에 임팩트를 좀 주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터주가 약간 바닥을 만들어가는 건 맞지만 뭔가 약간 트리거라고 해야 되나? 뭔가 좀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거 판매량이 나와줘야 되는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역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네. 실적이 좀 그 주가의 선결 조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1분기에 좀 주요 IP 활동이 없었던 거는 뭐 이제 군대 이슈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우선 1분기가 계절적으로 엔터업계 이제 비수기입니다. 이제 워낙 춥고 뭐 연초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룹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브를 좀 예시로 든다면은 네. 지금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1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2분기가 되면 아티스트들 컴백이 몰리면서 이제 1,000억 원 정도로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만큼 지금 1분기가 가장 약한 분기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엔터 업종을 매수하기 되게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이슈도 있겠다. 그래서 주가도 눌려 있겠다. 그리고 실적도 지금 아직 1분기 실적이 안 나온 상태이니까 예. 가장 연중으로 낮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이 오히려 좋은 타이밍인 것 같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하이브에서도 뭐 세븐틴 이런 가수들이 컴백을 하는데 그 외의 기획사들을 보아도 뭐 SM에서는 에스파가 첫 정규 앨범을 또 내고요. 또 라이즈라는
그룹도 6월 달에 컴백을 하고 또 예. 아이브라는 4세대 그룹도 이제 컴백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몰리면서 2분기부터는 좀 훈풍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올림픽이 있잖아요, 올해. 그래서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좀 화제점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2분기 활동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실적이 좋아지고 하면은 이제 엔터업종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가 엔터업계는 비수기인가요? 네. 너무 춥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 콘서트 같은 것들도 거의 많이 없고요. 확실히 4, 5, 6월, 5, 6, 7월 이때 약간 네. 날씨 좋을 때.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아까 말씀 중에 뭐 아이들도 있었고 아이브도 있었고 네. 에스파, 뭐 에스라핀, 뉴진스 이게 고스란히 SM, 뭐 JYP라든지 뭐 하이브 이렇게 종목을 바라보는 시선일 수밖에 없는데 엔터 내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 주신 2분기에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좀 활발해지고 실적이 좀 좋아질 만한 소위 말하는 탑픽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주식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아까 하이브를 많이 우려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일단 엔터에서 저는 하이브를 탑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있고요. 지금 네. 악재가 돌출됐을 때 사실은 이건 아티스트의 악재는 아니니까. 그렇죠. 아티스트의 악재면은 좀 고민이 되는데 이건 아티스트 이외의 악재니까 오히려 매수 기회다.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가 가장 이제 약한 분기이고 음.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시장에서 다 알고 있더라도 실제 숫자가 나오면은 또 주가가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만약에 조금 하락을 한다면은 이때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베스트 하우스가 31만 원이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사실 근데 이 번외의 질문인데 네. 이 블랙핑크가 음, 상당한 이제 레벨로 올라간 게 코첼라에서의 성공이었지 않습니까? 네. 르세라핌이 소위 말해서 조금 부진했습니다. 아, 네. 이거 영향을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 저는 그런 것들까지 다 너무 잘하면은 더 좋았겠지만은 네, 그런 뭐 실력이나 물론 실력이 좋으시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기획사의 프로듀싱 능력 그리고 얼마나 좋은 노래를 트렌디하게 잘 만드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하이브가 그걸 가장 잘하는 기획사인 것은 굉장히 자명하거든요. 트렌드를 이끌고 있고 거의 모든 그룹이 지금 성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측면에서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기업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하이브가 엔터 내에서는 또 시총도 그렇고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응원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이 이제 활동하기 전에 터진 악재가 사실은 좀 좋은 매수 기회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 워낙 이 엔터 업계는 좀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조마조마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데이터를 보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좀 한편 해봅니다. 그럼 좀 시선을 돌려서 최근에 그래도 좀 분위기가 좋은 게 화장품 쪽입니다. 맞습니다. 본인이 맡고 있는 섹터에서도 네. 사실 이제 오지우 연구원이 이제 음식료도 맡고 있고 화장품도 맡고 있고 엔터도 맡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 좀 부진해서 힘든 거를 알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화장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 차트를 그려보니까 바닥에서 좀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도 있고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이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네. 화장품이 이렇게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고 1분기에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화장품이 지금 좋은 이유가 옛날에는 중국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이제 글로벌로 국가가 다변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수출 데이터가 저희가 지금 한 달에 4번씩 확인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에는 이 화장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당연히 이제 국내 업체들의 실적으로도 이제 좋은 수혜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K 인디 브랜드들 인기 그리고 K ODM들의 기술력 이런 것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국가별로 보면은 과거에는 중국 비중이 이제 50% 이상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권
아니면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도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형 브랜드사 두 곳,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두 곳 말고는 뭐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 CNC 인터내셔널 같은 이런 ODM 업체들 그리고 중소형 브랜드사들, 뭐 VT, 아이패밀리 SC, 클리오 이런 업체들은 다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이제 ODM사들을 더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국 매출 비중이 이제 크게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 외 매출 중엔 또 일본이나 미국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ODM이나 이런 기업들이 잘하는 게 그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 올리브영 앞에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이게 다 중소형 화장품들한테 모멘텀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올리브영에서는 대형 브랜드사 두 군데보다는 이제 거의 인디 브랜드가 많고 인디 브랜드. 올리브영 자체가 좀 새로운 브랜드를 좀 발굴하려는 그런 전략 자체가 있다 보니까 거의 다 인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좀 덩어리가 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클리오랑 아이패밀리 SC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CJ가 이제 올리브영을 상장시키고 막 이런 뉴스들이 이제 뭐 좀 기간이 있겠지만 네. 오히려 중소형 화장품한테는 좋은 뉴스이겠네요. 네, 그렇죠. 무조건 좋은 뉴스입니다. 중소형 화장품한테는 좋은 뉴스인데 이 대형 얘기를 해야겠죠. 자, 대형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인데 주가가 그렇다고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예전에 그 화려한 영광에서는 사실 좀 많이 부진하긴 하지만 이 두 업체도 사실 중국 비중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네. 모멘텀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하는데 특히 아모레퍼시픽이 좀 더 빠르게 네.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명이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둘 중에서는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의 회복이 조금 더 빠르게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과거에는 사실 아모레퍼시픽이 이런 M&A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좀 빠르게 변화해서 이제 코스알엑스라는 기업에 투자를 선제적으로 했었고 예. 이 기업이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글로벌적으로 거의 인디 브랜드의 최고의 성과를 내면서 지금 좀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5월 1일부터 이제 연결 실적에도 반영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2분기 실적은 저희가 기존에 추정했던 것보다도 계속 좀 상향 조정이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RX는 국내 기업인가요? 국내 기업입니다. 비상장인 것 같은데. 비상장이에요. 네. 이게 그 아모레퍼시픽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게 있나요? 어느 정도냐면은 아직 연결 실적 반영은 안 됐지만 작년 아모레퍼시픽이 연간으로 번 영업이익만큼이 올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나 커요? 네, 그렇게 큽니다. 네, 코스RX 저는 잘 모르는데 여성분들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뭘 주로 만들어요? 주로 기초 스킨케어 제품인데 이제 아.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아니 지금 아까 네. 말씀 주신 거 보면 엄청 뭐 거의 아모레퍼시픽이 하나 더 산 거랑 다름없는데. 네, 심지어 그게 이제 5월부터 반영되는 실적인데도 그런 네. 거거든요. 어, 한 2만 원 정도 화장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코스RX 여러분들은 잘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한국 분들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게 잘 모르는 부분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그 정도의 실적이 5월부터 잡혀간다. 물론 네. 이게 시장에는 알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투자자분들은 잘 몰랐는데 이게 인수를 언제 했었던 겁니까? 이게 인수를 과거에 2018년 정도에 먼저 투자를 했다가 작년 말에 이제 나머지 콜옵션 행사에서 이제 100%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된 거고요. 5월부터 실적 반영 예정입니다. 코스RX를 다들 알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사실은 예전에 LG생활건강보다 좀 부진하고 뭔가 사옥을 짓고 나서부터는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드디어 약간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네. 그렇다면 LG생활건강은 어떤 상황이에요? LG생활건강 이제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전 사실 개인적으로 여전히 이제 추천을 드리는 종목은 아닌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화장품 업체들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LG생활건강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도 한 5%에서 7% 정도 내외의 성장이 예상이 되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실적 자체에서 모멘텀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 이유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다른 업체들과 대비했을 때 이런 중국 외 지역의 모멘텀이 좀 많이 약한 편입니다. 과거에 이제 M&A를 굉장히 활발했던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뭐 미국의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에이본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런 브랜드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한 2, 3년 동안 계속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실적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작년 말부터 좀 구조조정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잘 해결이 된다면 올해 말부터는 조금 그래도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빌드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형주 내에서는 LG생활건강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더 모멘텀이나 실적적인 측면에서 좋은 것 같고, 근데 대형주보다는 또 중소형주일 것 같은데 네. 화장품 내에서는 탑픽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ODM을 조금 더 선호를 드리고 있고, 네. 그 중에서 이제 한국콜마 한국콜마.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국콜마의 내용 사실 조금 얘기해 주세요. 네,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우선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제 썬 제품의 강자이고요. 국내 시장 썬 제품의 이제 80% 정도 점유율이 차지할 만큼 높은 시장 지배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이고, 이게 만약에 국내에서 좀 멈췄으면은 재미가 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작년에 이제 중국으로 이 썬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처음으로 중국 시장에서 흑자 전환을 달성을 했어요. 그 정도로 해외에서도 좀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고, 이게 조금 더 멀리 생각하면 나중에 뭐 미국이나 유럽까지도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썬 제품 자체가 이제 성수기가 1분기, 2분기가 극성수기이기 때문에 네. 이때 사이에 아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할 거고요. 그러면 주가도 상반기 중에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좀 대응해야 되는 기업인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 있고, 이제 비슷하게 썬 기술력이 있는 근데 미국에서 잘하는 인그루드랩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 제품이 그쵸, 이제 조금씩 날씨가 따뜻해지고 외부로 활동이 많이 가고, 이거는 엔터 업계하고도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선크림 바르고 이제 콘서트 가고. 네네. 요새는 여자분뿐 아니라 남성분들도 선크림을 많이 바르더라고요. 네, 바르셔야 저희 때는 됩니다. 그냥 맨 얼굴 햇빛에 했는데 요새는 젊은 남자애들은 또 선크림 바르고 많이 다닙니다. 한국콜마 그리고 이제 잉글우드 랩까지 네, 잉글우드 좀 랩.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지우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